안철수 당선인이 이른바 대통령한테 국정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 마치 그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그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썼던 그때의 그 표현 말투 뭐 그 분위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급 이제 중진으로서 거의 대통령과 대등한 그런 표현법을 써가면서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 충고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이번 총선 직후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의 일괄 사표도 필요하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어제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그것이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이미 그 뜻을 확인받고 공개해도 좋다. 이것은 공개해도 좋다는 건 교체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이제 한덕수 총리와 내각 그 국무위원들도 총리를 유시한 전 장관들이 함께 사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각의 총책임자는 총리니까 총리가 상징적으로 혼자 사표를 내는 것인지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이런 국민의 자리에 연연해 가지고 내 장관 자리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각이 총사퇴를 하는 것은 이 국면에서 대통령한테 너무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거다. 가령 한 20명쯤 되는 국무위원들을 언제 또 다시 대통령 혼자서 인선을 다시 하고 청문회 다시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처음 대통령 됐을 때 인수위원회가 뭐 2달씩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정 운영은 계속 끊임없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건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물론 대통령이 알아서 몇몇 장관 자리를 개각하는 그런 뭐 중폭 혹은 중대폭의 그런 개각이 있는 것은 대통령이 구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을 얼마 좀 갖고 할 수 있는 거지 내각 총사퇴라는 건 아니다. 그냥 총리가 상징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총리를 처음에는 만류했다고 그래요. 아니 총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번 이 선거 결과에. 그런데 총리가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고 원수고 상징인데 대통령이 움직이는 순간 국가 전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아무튼 정부 여당이라고 했을 때 그 정부를 상징하는 또 다른 자리가 이제 국무총리니까 제가 물러나는 것이 지금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 설득을 했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단 정리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안철수 의원이 내각 총사퇴. 업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경질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안철수 의원도 선별적으로 일괄 사퇴를 내면 전체를 다 수리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중에서 그냥 유임할 건 유임을 하고 또 수리할 건 수리하고 이런 식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은 원래 제외한다고 그러고 정책실장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다 포함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이 제가 하고 싶은 그 주안점이 있는 대목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 합니다.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추상적인 말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좀 해주세요. 국정기조의 대전환.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 선거 전에 단식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전환이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단식을 할 때 내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전환과 지금 안철수 당신이 말하는 국정기조의 전환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죠?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이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 중심의 문재인 정권에서 기업 중심의 윤석열 정권으로 대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라는 백년지대계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전환을 지금 윤석열 정권은 하고 있는 겁니다. 친북, 친중 그 희망턱한 안보 정책으로부터 한미일 동맹 강화라고 하는 엄청난 외교 안보 대전환을 지금 윤석열 정권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국정기조를 대전환한다고 그러면 다시 문재인 정권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까?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에서 그 비정상적인 궤도 이탈로부터 대전환을 해서 지금 국가를 정상화의 길로 올려놓고 있는데 이때 또다시 대전환을 하려면 도대체 이 배는 어디로 가야 오르리까? 산으로 가라는 뜻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요? 어디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총선이 끝난 뒤에 말하기 쉽다고 그냥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 뭐 국정 쇄신을 이렇게 하는 얘기는요.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지금 국정기조의 대전환이에요?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의대 정원을 한 500명쯤 줄여버릴까요? 그게 국정기조의 대전환입니까? 아니 의대생들을 앞으로 5년 동안 그냥 뽑지 말지 뭐. 현재 있는 의사들 좋으라고 그냥. 얼마나 몸 값어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의대생들 안 뽑아버리면. 희귀 가치가 희소성이 그것의 어떤 존재적인 그런 값어치하고 거의 같이 이루어진다면 안 뽑으면 되잖아요. 대전환 맞네. 큰 대자 붙여가지고 울트라 슈퍼 대전환. 이런 것들이 밑도 끝도 없이 흔드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특히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에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은 누구 때문이야 이게? 누가 이 지경을 만들어놨어? 하는 것.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끝까지 집착하고 끝까지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당은 갈등과 혼란을 몇 년 동안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야? 누구 때문이야 도대체? 대통령 때문이야? 한동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게? 밥만 먹고 일어나면 누구 때문이야? 밥 먹고 일어나면 누구 때문이야? 이런 질문을 한 달 동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당대회까지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당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 말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질문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작업. 그것이 당을 살리는 질문과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야 라고 물은 다음에 그 책임자 색출한 다음에 단두대 위에다 세우려고
그러겠지요. 당장 내쫓아라. 그 다음에는 그래 한동훈 저 멀리 쫓아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한동훈도 그냥 멀쩡히 있던 법무장관이었어요. 따져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에 자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비대위원을 아무리 바꿔도 김기현 당대표를 뽑았는데도 대대체 이걸로는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에서 우리가 두 자릿수로 전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가만히 있던 한동훈 법무장관을 그래 영입해다가 모셔다가 그래 당을 맡긴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언제 당 달라고 그랬어요? 한동훈이 처음부터 당대표 하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물밑에 운동 벌이고 그랬던 사람입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작했을 때 본인을 포함해서 전 국민들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서 마침내 그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국가 원수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었습니까? 그 불과 한 2년 전쯤에. 근데 국민이 불러냈잖아요. 국민의힘이 불러내고 그 윤석열 입당시키고 국민의힘에. 그래 놓고 와서는 너 때문이야라고? 이제 와서는 너 때문이야? 거의 삼고철회하듯 그렇게 모셔와서 이제 우리 이 당을 구할 길은 그대밖에 없나이다 하고 이렇게 딱 맡겨놓은 다음에 전권을 가지시옵소서 해놓고 다 끝난 다음에 너 때문이야?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야?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고요.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바로 너 그건 이장희가 불렀던 노래 그때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건 연애에서 실패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고요. 그 가사 내용이 지금 국민의힘이 갈래길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모드에 젖어 들어가면은 이게 수렁 속에 빠지는 길입니다. 재밌거든요. 저녁마다 3, 4 모임 모여서 야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라고 할까? 누구부터 죽여줄까? 패배한 다음에 몰려있는 분노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패배한 다음에는. 그 분노의 칼로 이제 치면은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아마 3, 4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치 몰입애들이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 45%의 지지를 얻었는데 불과 5점 몇 퍼센트, 5.4%포인트 차이로 그렇게 큰 의석수의 패배를 겪었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래야지요. 그렇게 묻고 그 대답을 따져나가고 하나씩 차근차근. 그러면 민심이 돌아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뭐 안철수 의원이 아마 선의로 한 말씀일 겁니다. 제가 괜히 너무 과도하게 지금 안철수 의원에게 시비를 붙는 건 아니고요. 이런 비슷하게 말씀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들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때 대선 경쟁을 했고 또 안철수 의원은 한때 큰 이 총선에 성공을 거뒀잖아요. 안철수 제3지대의 그 큰 조국이 거둔 성공은 성공도 아니에요. 그때 안철수 대표가 거둔 성공은. 그랬던 경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크게 일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 자기 지분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갑자기 국정 기조의 전면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제 새로운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혹이 지금 충천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 뭐 그다음에 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 해병대 최상병 특검에는 찬성한다. 그랬어요. 안철수 의원, 제가 이 대목도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최상병 특검에서 노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세요? 안철수 의원 대답해 보세요. 누구라고 보세요? 최상병 특검에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사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끝납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노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때 박정훈 단장이 뭐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그때 사단장도 뭐 기소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경찰에 그 수사자를 이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뭐 1차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뭐 야 사단장이 거기 왜 들어갔어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아마 그걸 밝히려고 할 거예요. 대통령이 최상병 그 익사 사고 사건을 수사하는 그 와중에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받았느냐,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특검이 최상병 특검이 사단장에서 끝난다거나 국방장관에서 끝난다거나 이러려면 지금 민주당이 시작도 안 해요. 이걸 왜 시작합니까? 이태원 특검법 그건 왜 지금 자꾸 불을 안 떼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대통령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애매하거든. 안철수 의원도 다 알 텐데 그랬습니다. 최상병 사건 특검이 있으면 자기는 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다. 그래서 수사가 끝나면 판단하겠다. 검찰 수사 끝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관련자들 다 기소되고 재판 중에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알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아직도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건 터진 데가 언제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에게 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아침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이 대검찰청에 가가지고 그 자기 당선인들 병풍처럼 양쪽에다 세워놓은 다음에 혼자서 또 막 읽고 있더라고요. 조국이 그 특검법 이름을 뭐라고 붙인 줄 아십니까?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이라고 붙였습니다. 난데없이 종합자를 거기다 턱 붙여놨어요. 뭘 종합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양평고속도로, 크리스천 디올백. 안철수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조국의 관심이 도이치모터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른바 그 크리스천 디올 파우치백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 놓을 생각이라는 걸 모르세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매우 오랫동안 고민하고 다듬어진 그리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중진들의 입에서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야 안철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랬대. 안철수도 있잖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랬대.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대통령이 고집 피우면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국정기조의 대전환입니까? 모든 특검 다 받아들이는 것?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했던 그 민주당이 제안했던 그 모든 법안 다시 다 수용하는 것? 그게 국정기조의 대전환이에요? 국가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고집을 피우느라 그렇게 된 겁니까?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해서 했던 그런 거부권이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그 고집불통으로 민주당이 하는 일은 다 내가 거부할 테야 이래가지고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간호사법, 뭐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그 모든 것이 그게 그 나라 경제와 나라 안보,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그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이 대통령이 제가를 해서 공표를 하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더더군다나 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권을 어쩔 수 없이 행사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년 동안의 입법 폭주 못 봤어요? 못 봤습니까? 그때 안철수 의원은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거부권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 여론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 법을 강행 처리를 했던 겁니다. 김재섭,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대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김재섭 당선인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김재섭 당선인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 이것도 선택이 아니는 당위의 문제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나야 될까요? 김재섭 당선인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나죠? 무슨 얘기하죠? 가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기저기서 이미 떠나버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네요. 홍준표 대구시장, 깜냥도 안 되는 한동훈이 셀카만 찍다가 당을 말아먹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정치적 인격이 있으신 분인데 이런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나? 이미 떠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마지막까지 비례대표가 개혁신당이 이 당선자가 2명이냐 1명이냐 3명이냐 놓고 마지막까지 굳은 표정으로 노심초사했던 사람이 천하람이에요. 천하람. 아무튼 1,000원이 닿았는지 소수점 000 일자리가 이 천하람에게 탁 승리의 여신이 손을 내밀었는지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 당선이 됐는데, 그 뒤에 내놓는 말은 뭐 또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로서의 모습만 보여줬다, 이번에 미천이 드러났다, 이러면서 또 욕을 했네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천하람, 그 이준석 당의 천하람 당선인이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은 뭐 국민의힘 욕을 잔뜩 해놨습니다. 뭐 보수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다. 최상병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종섭을 호주로 도주시키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부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천하람 당선인에게 국민들은 묻고 싶을 겁니다. 당신네 당대표의 성상납 사건은 어떻게 결정이 났는데, 대전 유성에 있는 관광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얻어먹고 뭐 그날 저녁에 그 클럽에서 잤다며, 그건 어떻게 됐는데. 아무튼 선거 끝나고 나서요, 그 상대편 등에 칼을 꽂는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뭐 정말 끔찍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네요. 정청래
이번에 당선됐죠. 정청래 의원은 또 한동훈에게 그의 사고방식, 깐족 말투, 턱짓, 셀카놀이 뭐 변함없이 계속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표표히 떠났습니다. 그 떠난 사람 뒷자리에다 대고 뭐 깐족 말투, 턱짓, 셀카놀이 계속하게 바란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누구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말을 일삼는 일은 결코 그러한 그 어떤 패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